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좀 바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제가 느리고 부드럽고 낭만을 좋아하는 편이라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가 버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쉴 땐 가장 저다운 하루를 보내고 있죠. 쉬는 날에는 종일 산책하고 독서하는 데 열중합니다. 길을 걷다가 수줍게 피어난 꽃이나 잔잔히 비치는 물결을 보면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요즘은 오리가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살면 어떨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런 저의 마음과 꼭 닮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미국의 사상가 겸 문학자인데요. 잠시 교사 생활을 한 뒤 목수, 석공, 강연 등 시간제로 여러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은 산책하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약 48불로 월든 호숫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2년 정도 살았다고 해요. 숲속의 생활이라고도 불린 그의 책 월든을 보면 자연과 깊이 교감하며 솔직한 글을 적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호수의 아름다움에 감동된 짧은 글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자연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잠시 읽어볼까요? 물은 새로운 생명과 움직임을 끊임없이 공중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물은 그 본질상 땅과 하늘의 중간이다. 땅에서는 풀과 나무만이 나부끼지만 물은 바람이 불면 몸소 잔 물결을 일으킨다. 나는 미풍이 무리를 스쳐가는 곳을 빗줄기나 빛의 파편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안다. 이처럼 우리가 수면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조금 편안해지셨다면 절반의 성공입니다. 그럼 이 분위기 그대로 2개의 쪽글을 읽어드릴게요. 인생이 아무리 비천해도 이를 부딪히며 살라. 이를 회피한다든가 욕해서는 안 된다. 그대만큼 나쁘지 않을 테니 말이다. 가장 부유할 때 여러분의 삶은 가장 없어 보인다. 능숙히 흠을 잡는 이는 천국에서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난해도 이를 사랑하라. 비록 구호소의 신세를 지고 있어도 활기차고 낙관적이며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일몰은 부자의 저택뿐 아니라 양로원의 창에도 밝게 빛난다. 봄이 오면 양로원 문 앞에 눈도 녹는다. 인생을 차분히 낙관하는 사람은 그런데 살아도 궁전에 사느니 못지않게 만족스러운 마음과 명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리라. 가난한 마을 사람들이 자립에 가장 가까운 생활을 하지 않나 싶을 때가 있다. 어쩌면 남의 도움을 받고도 기분이 상하지 않을 만큼 아량이 넓은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마을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한다.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치욕일 것이다. 셀비어 같은 약초를 기르듯 가난을 가꾸라. 옷이든 친구든 새 것을 얻으려고 노력해선 안 된다. 헌 것은 고쳐 쓰고 옛 친구에게 돌아가라. 만상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바로 우리다. 옷은 팔더라도 사상은 간직하라. 하나님은 그대를 홀로 두지 않고 보살펴 주신다. 설령 거미처럼 다락방 한 구석에 온종일 갇혀있다 손쳐도 사상을 잃지 않는다면 세상이 좁아졌다고는 생각지 않으리라. 상군으로 이루어진 군대라도 장수를 생포하면 무너뜨릴 수 있으나 필부는 가장 비열하고 조속하더라도 소신은 빼앗을 순 없다. 어느 철학자의 말이다. 자신 개발을 너무 서둘러 수많은 변수에 자신을 맡겨선 안 된다. 즉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겸손은 어둠이 그렇듯 선상의 빛을 드러낸다. 가난과 야박함의 그림자는 주변에 드리워 있지만 보라, 창조는 우리 시야에 펼쳐지고 있다.
부유했던 크로이소스 왕의 재산을 물려받는다 해도 우리의 목적은 전과 달라지지 않으며 수단 역시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활동에 제한이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경험에 국한된다는 방증이다. 즉 여러분은 가장 많은 당분과 전분을 내는 재료만 써야 하는 형편인 셈이다. 뼈에 붙은 살이 맛이 있듯 뼈에 가까운 청빈한 삶도 멋지지 않겠는가? 인생을 빈둥거리지 않도록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누구도 수준 높은 정신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차원이 낮은 손해를 겪진 않는다. 과도한 부는 쓸모없는 것만 살 수 있다. 영혼의 필수품을 사는 데는 돈이 필요 없다. 내면의 아침. 마음에 차곡차곡 쌓으라. 자연이 입는 옷을. 매시간 유행이 변하면 다른 것도 모두 회복될 것이다. 해외의 다른 점을 찾아봤으나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차이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초대하지도 않은 평화의 강선이 내면을 비추자 형편은 달라졌다. 나무와 구름을 도금하고 하늘을 화사하게 그리는 것은 무엇인가? 저기 변치 않는 햇살로 고정된 빛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보라, 태양이 숲을 뚫고 겨울 아침에 흐를 때 조용한 햇살이 스며드는 곳에 어두운 밤은 사라지고 만다. 인내하는 소나무와 아침에 부는 미풍은 어떻게 알았을까? 풀벌레가 부르는 한낮의 노래를 겸손한 꽃들은 어찌 상상했을까? 새빛이 멀리서 아침의 싱그러움과 통로로 흘러들어 재빨리 수킬로를 펼쳐선 숲의 나무에 일러주기까지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런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고 내 마음의 지평선에서 그런 동양의 색조를 보았다. 새벽 미명에 처음 일어난 자들이 적막한 숲에서 들렸다. 장가지를 꺾은 그곳에서 혹은 동력 하늘에 태양이 오르기 전 하계의 더위를 전하는 메신저가 멀리서 보인다. 각박한 현대사회에 들려주는 자연의 노래 월든 콜렉션을 소개하였습니다. 낭독을 하는 저는 다정한 목소리 윤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